랜도 노리스. 아니 척형 쉬세요. 본업이 서터리머고 부업이 F1 선수, 미래 F1 챔피언들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슈퍼루키. F1의 꿀잼 모멘트 여러 만들어줬던 밈가이 약도 올해는 배구 욕심 접고 좀 더 진지하게 레이스에 임하며 사족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중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번에 큰일 제대로 냈다. 페널티에도 굴하지 않은 레이스 3위도 그렇지만 역시 예선 퀄리파잉에서 보여줬던 면모를 놓칠 수도 없겠죠. 요새 들어 포뮬러1 되게 재밌어졌죠. 지난 주말 열렸던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도 이것저것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막스 베르스타펜의 연승 행진이라든가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4년 연속 우승 이야기도 있을 거고 조지 러셀 이야기라든가 FIA 스튜어드들의 5초 페널티 난사도 있겠죠. 저는 그 와중에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의 맹활약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토요일 예선 퀄리파잉에서 엄청난 기세로 차지한 퀄리파잉 2위. 사실 올 시즌 초 이탈리아 이몰라에서 열렸던 에밀리아 로마니아 그랑프리에서 첫 프론트로를 차지할 뻔했는데요. 그러나 랩 도중 트랙 리밋, 트랙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기록이 삭제돼서 안타깝게 놓쳤던 전례가 있긴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자, 프론트로우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퀄리파잉에서 1, 2위를 거두고 레이스를 맨 앞면에서 출발하는 걸 일컫습니다. 근데 보통 예선 1위, 레이스에서 1등으로 출발하는 걸 두고 폴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순위인 2위 출발을 일반적으로 프론트로우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고작 0.048초 차이로 아깝게 폴 포지션을 놓치긴 했습니다만 F1 데뷔 이래 첫 앞줄 스타트였을 테니 본인도 뛸 듯이 기뻐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고 보니 맨 앞줄 그리드에 맥라렌이 떡하니 서 있는 걸 몇 년 만에 보는 건지도 가물가물하네요. 찾아보니까 2012년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버튼과 해밀턴이 1, 2그리드로 시작했던 게 맥라렌의 마지막 프론트로였대나. 이래저래 운과 노력이 잘 맞아떨어진 퀄리파잉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맥라렌의 MCL35M 레이스카가 직전 경기였던 스티리아 그랑프리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특별한 업데이트도 딱히 없었고요. 솔직히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킷도 레이아웃 변경 없이 똑같죠. 한 단계 부드러워진 컴파운드의 타이어가 적용된다는 것 빼고는 이렇다 할 경기의 변경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데니얼 리카도가 꽤 고전하긴 했지만 랜도 노리스는 퀄리파잉 4위 그리고 레이스를 5위에서 끝낸 만큼 스티리아 그랑프리에서의 결과가 썩 나쁘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맞춰진 세팅을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맥라렌이 모험적으로 변경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실제로 예선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차량 성능의 개선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 그랑프리와 비교해서 차는 거의 비슷하고 아주 미세한 조정만을 거쳤을 뿐이라고 노리스는 답했습니다. 차를 통째로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를 조사했고 시스템상의 약간의 불일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소한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라고 말이죠. 오히려 지난 주말에 특별했던 건 드라이버의 랜도 노리스 본인이었습니다. 연습 중행 때만 해도 여러 번 코스아웃하고 실수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서 이래저래 컨디션 난조인가 싶긴 했었습니다. 이 와중에 차에 데미지가 없냐는 팀무전의 탤런트, 자기 재능과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다 이거죠. 아무튼 이를 두고도 예선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프랙티스 3와 퀄리파잉 사이에,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과 오후에 컨디션 차이 크게 있었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랜도는 자신은 그저 just trying things, 푸싱, 그저 시도해보고 밀어붙였을 뿐이며 프랙티스 3 세션에서 크게 실수했던 건 마지막 코너에서 생각보다 앞차에 빨리 붙었기 때문이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아서 오히려 좀 당황스러웠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브레이크 등의 주행 한계를 찾아내려고 노력했고 예선 전까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했어요. 노리스는 곧 이어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의 프론트로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한계점에 닿는 주행이 아니라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120%, 140%의 주행을 퀄리파잉 때 해낸 것이죠. 아까 언급했던 연습 주행 내내 just trying things, pushing 했다는 것은 바로 이 단 한순간의 어택을 위한 무수히 많은 연습과 다양한 시도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노리스가 직접 언급했던 부분 한 가지를 좀 예로 들어볼까요? 레드불링의 1번 코너는 감속이 심한 듯 하면서도 나름 속도를 붙이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코너인데요. 연석 바깥쪽에 소세지 형태로 볼록하게 붙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편하게 소세지 연석이라고 부를게요. 이 소세지 연석의 목적은 차가 트랙 바깥으로 과도하게 가지 않기 위함인데 이게 잘못 밟으면 차의 일부분이 파손되기 십상이기도 하고 자칫하면 사고나기에도 딱이거든요. 근데 노리스는 그 소세지 연석의 측면을 이용해서 마치 뱅크가 있는 코너를 돌아나가는 것처럼 코너링 포스를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원심력을 최소화시키면서도 빠른 코너링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연습주행 중간중간 그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를 계속 거쳤다고 합니다. 그 시도들 중 하나가 바로 그 익살스러운 팀라디오 모멘트였죠. 이러한 노리스의 노력에 운으로서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진 것이 있었으니 Q3 마지막 코스인 했을 때 트랙 상황이었습니다. 노리스의 앞을 지나가는 경주차에 따른 공기역학적 이득이 있었던 거죠. 흔히 토잉 내지는 슬립스트림, 드래프팅이라 불리우는 그 부분인데요. 앞에 차가 없는데요?
네, 바로 앞에는 없어요. 근데 노리스가 어택랩을 시작했을 당시 4초 정도 앞에 막스 베르스타펜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4초 정도면 바로 뒤에서 공기저항을 걸받는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막스가 지나가면서 차를 앞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흐름을 뒤쪽 공기에 만들어 놓고 간 영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노리스가 잘 이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베르스타펜은 앞에 달린 차가 아예 없었고 이로 인해서 더티에어, 즉 난잡한 공기를 그대로 뚫고 지나갔기에 직선 스피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꽤 받았고요. 본인도 그걸 호소를 했어요. 이래저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토잉, 슬립스트림, 드래프트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따로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이를 토대로 폴 포지션을 차지한 막스 베르스타펜과 랜도 노리스의 퀄리파잉 랩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직선 위주인 레드불링에서 종속, 즉 직선 스피드만큼은 레드불을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Q1, Q2 때 노리스의 주행보다도 이미 상당히 향상된 수준이기도 했죠. 0.048초로 뒤처지게 된 건 몇몇 결정적인 코너였는데 아무래도 코너에서의 다운포스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레드불인 만큼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간발의 격차가 생겼던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몇몇 해외 채널의 영상을 본문에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근데 노리스의 이러한 주행은 빠른 랩을 작성하기 위한 주행이지 레이스 전반적으로 높은 페이스로 달리기 위한 주행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차에 무리를 줄 수 있었고 같은 방법으로 스타팅 그리드 뒤에 포진해 있는 페레즈라든지 메르세데스 듀오를 막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노리스 본인도 그걸 제일 잘 알 거고요. 하지만 보란듯이 노리스는 퀄리파잉과는 또 다른 아주 인상적인 모습으로 레이스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스타트하자마자 치고 들어오는 페레즈와 해밀턴, 보타스를 꾸준히 견제를 하고 그 와중에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5초 페널티도 받았습니다만 이를 보기 좋게 극복하고 안정적으로도 빠른 주행을 보여주며 후반에 데미지를 입고 페이스가 떨어진 해밀턴마저 제치고 3위로 포디움에 올라섰죠. 현재 상황에서의 한계를 마주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안정적인 모습, 때로는 큰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랜도 노리스.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아득히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F1 전문가들이 손꼽는 미래의 챔피언 후보 랜도 노리스.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놀라게 해줄지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포뮬러1 경기 한번 주목해보자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봅시다. 안녕!